우리는 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에 달려가고 정기 검진도 빼놓지 않고 챙기려 합니다. 심지어 아무 증상이 없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많은 검사를 받아보려 애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점 우리 몸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미리 대비할수록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그 행동들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이른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더 많은 검사가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안감, 고통스러운 추가 검사, 심지어는 불필요한 치료까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199. 이 영상에서는 70세가 넘으셨다면 오히려 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우리를 해칠 수도 있는 5가지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검사는 바로 남성분들을 위한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 검사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 이 검사를 꾸준히 받아오셨을 텐데요. 젊은 나이에는 이 검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특히 7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흔하게 나타나고 이때도 PSA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암입니다. 의학계에서도 70대 후반이나 80대 남성의 전립선암은 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불필요한 PSA 검사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첫째, 위양성, 즉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져오죠. 혹시 내가 암인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둘째, 위양성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조직검사를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직검사는 비록 작은 시술이지만 바라는 미반증이 따르고 감염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멀쩡했던 몸에 불필요한 침습적 시술을 하는 것이죠. 셋째, 만약 정말로 전립선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고령의 환자에게는 과잉 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남은 여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전립선암 치료는 발기부전, 요실금 등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남은 생애 동안의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을 치료하려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70세 이상이시라면 PSA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시대여명, 그리고 암 치료의 잠재적 위험과 이 점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감염증이 있거나 가족력이 특별히 강하지 않다면 무조건적인 검사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여성분들에게 해당하는 두 번째 검사는 바로 유방암 검사를 위한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 즉 맘모그램입니다. 50대부터 60대 초반 여성들에게는 유방암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한 검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특히 75세 이상이거나 다른 중증 질환으로 기대 여명이 짧은 경우에는 이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방암도 전립선암과 마찬가지로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견되는 유방암은 젊은 여성의 유방암보다 예후가 좋고 진행 속도가 더딘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70세 이후에는 맘모그램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걸까요? 첫째, 진의 가능성, 위양성 진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방 조직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고 이는 종종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조직 검사로 이어지게 되지. 유방 조직 검사는 통증을 동반하고 본경암
심리적인 불안감은 물론 감염이나 출혈의 위험도 있습니다. 멀쩡한 몸에 불필요한 시술을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검사 자체의 불편함과 고통입니다. 맘모그램은 유방을 압박하여 촬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큰 고통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기 발견의 이전보다 과잉 치료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방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1위는 그런데도 암 진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은 메스꺼움, 탈모, 피로, 신경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만성 질환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치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려다 남은 시간을 병마와 싸우는데 다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 그리고 유방암 가족력 등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유방에 새로운 멍울이나 통증 같은 이상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단순한 정기검진, 목적으로 맘모그램을 고집하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사와 현명한 대화를 통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숫자나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덩더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걱정이 오히려 과도한 검사와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져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검사는 많은 분들이 대장암 예방을 위해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기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미리 제거하여 암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이 검사의 이점과 위험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오래원 대장암은 대장 용종에서 시작하여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암입니다. 만약 70대 후반이나 80대이시고 이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거나 이상한 가족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계속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기뷰람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 과정의 부담과 위험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장을 비우기 위한 설사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임원세계 또한 검사 중에는 진정제나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령 환자의 경우 심장이나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마취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는 내시경 도중 장벽에 구멍이 뚫리는 장천공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감각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발견된 용종이나 암이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발견된 작은 용종이나 아주 초기의 대장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서 남은 여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단 발견되면 우리는 암이라는 단어의 질에 겁을 먹고 불필요하게 대장절제술과 같은 대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은 장루 형성, 배변 습관 변화 등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상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기대 여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즉, 검사의 위험 대비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세 이상이시라면 대변 잠열 검사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대장 건강을 확인하고 변비나 설사, 소변 등 대변 습관에 변화가 생기거나 복통 같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만 대장 내시경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위험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검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인 검사를 받기보다는 충복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네 번째 검사는 바로 특별한 증상 없이 단순히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는 전신 CT나 MRI 같은 광범위한 영상검사입니다. 요즘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전신 MRI나 저선량 CT 같은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검사를 받으면 내 몸속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혹시 모를 질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특정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을 때 정밀 진단을 위해 CT나 MRI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단지 궁금해서 또는 뭔가 발견될까봐 하는 마음으로 전신 영상 검사를 받는 것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연히 발견되는 종양즉, 사코, 오연종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양성 종양이나 흔적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하무 갑상선에 작은 혹이 보이거나 심장에 물혹이 발견되거나 심지어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암이 아니고 서형 암이라 할지라도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 남은 생애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상 검사에서 이런 우연종이 발견되면 의료진은 이것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사의 폭토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한 번의 불필요한 검사가 또 다른 불필요한 검사를 낳고 그 다음에는 침습적인 시술이나 생검 조직 검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위해 기관지 내시경을 하거나 심지어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불필요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통증과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며 불필요한 치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방사선 노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CT는 익스선을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물론 한두 번의 검사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반복적인 노출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키 70세 이상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증상이 있어 의사가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런 증상 없이 전신 CT나 MRI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만 탁기져 넣어 때로는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 것이 당연하며 이 정은 모든 변화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그때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0세가 넘어가면서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다섯 번째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지나치게 공격적인 관리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혈압이 높으면 위험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통해 이 수치들을 확인하고 높으면 약을 복용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죠. 하지만 70세,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낮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적일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지나치게 낮은 혈압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을 120mm HG 미만으로 낮추려고 과하게 약을 복용하다 보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을 느끼고 동기를 심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활동성 저하, 헤매질 저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령자의 혈압은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뇌 기능을 유지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은 근육통, 피로감,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크지만 갑부나 70세 이상 고령자, 특히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부작용이 약의 이점보다 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오히려 뇌출혈 위험이 증가하거나 면역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70세가 넘으셨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있어서 젊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여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동반 질환 여부, 그리고 삶의 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목표 수치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혈압 10번 한십 90 밀리미터 H 주리 정도가 최적의 상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1500 밀리미터 H 정도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불필요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활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